네, 장윤선입니다. 방금 전 보신 것처럼 최순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가 오전 질의가 끝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님 모시고 현장 상황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의원님, 지금 예상은 했지만 어떠셨어요? 모른다, 아니다. 근데 굉장히 당당하더라고요.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 그 도망다니는 시간 동안에 마인드 컨트롤을 한 것 같아요. 내가 그 자리에 나가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증인일 뿐이다. 너희들 해봐라. 난 다 모른다. 근데 여기서 이번에 이 국정농단에서 이 증인들의 일관된 얘기가 딱 하나 국민들이 보시기에 네. 하나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최순실부터 모른다고 시작해버려야 돼요. 맞아요. 나중에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신문할 때가 되면 그때도 최순실을 모른다 그럴 것 같아.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그러니까 이 오늘 우병우 청문회에서는 아주 굉장히 비슷한 대자보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김기춘.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리틀 김기춘이라고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런 증거물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친구는 돈 문제라든지 이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그 이권에 개입하고 한 것들은 뭐 눈에 드러나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자기가 두 번이나 검사장 그 승진에서 탈락했다라는 그렇습니다. 것이 이제 참을 수가 없는 수모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장모의 손을 잡고 네. 최순실한테 이제 들이대서 들어왔겠죠. 우리가 네. 상상하기는. 들어와서 그때부터 쌍칼을 휘두르는 거죠. 쌍칼. 예, 검찰 농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증언이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를 배제시켰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하기에 검찰에서도 자기랑 비교해서 개돼지로 분리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그 자기보다 먼저 승진을 하거나 뭔가 그 사람들이 오버하거나 하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병우 전 수석이 이를테면 검사장 승진에 두 번이나 물을 먹은 다음에 본인 생각하기에 나보다 더 그 권력도 없고 집안도 별로고 똑똑하지 공부도 못하고 잘 못했던 학벌도 애들이 별로 없는 학벌도 것들이. 별로 없는 것들이 나보다 잘 나간다. 그러니까 우병우 검사장을 수석 하면서. 입장에서 볼 때는 개돼지에 불과한 것들이 더 잘 나가는 것이 열받아서 장모의 손을 잡고 원수를 갚으러 들어오는 원수를 거죠. 복수국입니까? 복수극이죠. 그런데 이 양반이 그 두 번을 검사장에서 탈락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변호사 할 때도 그 검찰에 대한 원망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기 같은 사람이 이제 검사장이 못 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랬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건너뛰어서 이제 민정수석으로 갔을 때 민정비서관으로 가죠. 민정비서관으로 가서 거기서 뭐 그냥 그 발군의 실력으로 다시 바로 민정수석의 역할을 꿰차고 결국은 그 자리까지 꿰차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이 청문회가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최순실을 모른다라고 나오는데 참 기가 막힌 게 김기춘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었지만 여기서 최순실을 모른다라고 들어가는 게 어찌 보면 이 사람의 이것이 멍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의원님께서 2013년 변호사 시절에 장모인 김장자 씨 그리고 최순실, 우병우 전 수석이 함께 골프를 친 내용을 갖고 여러 번. 있다. 여러 번. 그걸 갖고 있다. 이거를 특검에 제출을 하시겠다고 네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실조차도 그런 적이 없다. 아니 이제 특검 가서 해야죠. 지금 오늘은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까지도 쭉 보신다면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최순실을 모른다는데 뭘 밝힙니까? 우리가 작성한 서류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아닙니다. 다 이거잖아요. 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하나씩 피곤하더라도 팩트들을 해서 이 사람은 물론 아니라 그러겠죠. 네. 그러나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전화 했습니까? 그 차은택한테 이런 나만 믿고 그냥 해라라고 한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겠지. 나중에 이제 차은택이랑 같이 네.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특검에서 이것이 배지수. 이 사람이 얘기를 했고 얘는 아니라고 하지만 몇 사람이 같이 안종범이나 차은택이 그렇다고 얘기할 때 네. 이제 그때 이 사람의 위증이 이제 밝혀지겠죠. 근데 이 사람 지금 근본이 이겁니다. 위증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니들 국회의원 다 내가 한 번에 병신 만들 수 있어. 이거죠. 해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국민들이 우습게 보이시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아닙니다. 이렇게 잠깐 아니라고 한 다음에 질문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태도가 그 질문이나 너 해라. 질문이나 해라. 어서 너 헛소리야. 질문하는 역할이잖아. 나는 답변하는 증인 역할이고. 그러니까 그 역할에 서로 충실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태도. 난 다 모르고. 예, 그런 태도로 보여요. 난 다 아니고. 난 다 모르고.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참. 저 친구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병우 공군이 네.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은 프랭카드 뭐 나오겠습니까? 우병우죠. 구속 수사하라 이렇게. 그렇죠. 예. 지금 600통의 지금 문자가 왔어요. 의원님께. 이게 시작하고 나서 예. 그 전에도 뭐 말할 수도 없고 우리 전화기 만들어놨잖아요. 네, 네.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전화기. 국민 소통용 전화기. 국민 전화기. 근데 600통이 왔는데 다 막 부통 터져서 못 살겠다는 거죠. 국민들이. 네. 예. 뭐냐 뭐 하는 거냐. 심지어는 같은 아파트 사는 분이 있대요. 우병우 씨하고. 예. 같은 아파트 사는데 기자들이 오거나 사람들이 오면 그 관리인들이 나서서 그냥 순식간에 제압을 한다는 거예요. 안에 살면서도 저 사람이 아직도 저런 무슨 힘이 있나? 이렇게 한다고 제보가 오고요. 네. 그리고 여기 제보에 우병우 아들인지 딸인지가 그 다녔던 유치원이 네. 그 최순실 유치원이에요. 우병우 아들 그 코너링이 좋다는 그 아들이 다녔던 그래서 유치원이 최순실이 최순 운영하던 유치원이에요. 예. 그리고 유치원 사진이 원장님을 나와요. 몰랐 원장님 정말? 사진이 나오는데 예. 아들 사진을 지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요. 네. 이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보내오는데 네네. 유치원 자기 자식이 다녔던 유치원의 원장님이었는데 네. 그러면 근데 굉장히 아버지는 오래 모를 수 있거든. 아버지는 이제. 그래. 아버지는 아버지는 모를 유치원을 수 안 있어. 다니니까. 아버지는 아니, 모를 수 있는데 장모님이나 와이프는 알았겠죠. 알았겠죠. 근데 그리고 뭐 얘기를 했겠죠. 그때 이름은 몰라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도 그 이제 이 사람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거고 그리고 우병우 장모가 최순실을 안다고 했는데 네. 그 양반한테도 이게 물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물어봐도 소용이 없지만 오늘은 후반 질의를 뭐 많이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네. 그 사람들은 이제 주로 그 자존심을 건드려라. 네. 뭐 검사의 자존심을 건드려라. 근데 지금 뭐 엘리트. 건드리고 뭐고 다 모르니까. 네. 최순실을 모른다 하면 다음에 같이 들어갈 데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난 죄진 거 없다. 네. 난 부끄러울 거 없다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왔다. 물어봐라. 잘못한 게 없다. 없다. 예. 뭘 물어보는 거냐? 그러니까 당신이 질문하는 그 질문의 논지는 알고 질문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국회의원들을 아까 좀 그 제가 우습게 질의에서 보는- 그랬잖아요. 민정수석이 뭐 하는 거냐? 그 민자가 무슨 의미냐? 무슨 민자냐? 그냥 얼버무리잖아요. 네. 이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일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의원님께서 이제 저는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김기춘 실장에게는 충성했을지 모르지만 그 민정수석의 민자가 백성 국민을 뜻한다는 것은 그냥 그래야 된다라는 식으로 문자로만 이해하는 수준으로 그냥 거칠애로만 인식하고 있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주신 이 자료 말입니다. 특검에 언제 제출을 하실 건가요? 오늘 중으로 아마 할걸요? 오늘 중으로 예. 그렇군요. 근데 수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저희는 한 발도 더 나갈 수가 없어요. 우병우 씨에 대해서는 수사로 수사를 특검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국정조사로는 사실을 도저히 안 된다. 지금 다 밝혀야 돼요. 다 네. 아니라고 하는데 네. 대실신문도 하고 지금 그 안종범이나 차은택이나 최순실하고 다 같이 그냥 붙여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조선일보에 나왔던 사진 있지 않습니까? 팔짱 끼고 있었던 사진 웃으면서 이제 그것도 본인은 추워서 그런 거다. 그리고 기자 노려본 것도 놀라서 그런 거다. 갑자기 자기 쪽으로 확 들어와가지고. 습관이죠, 평소에. 놀라서도 그런 표정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태도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준엄한 그러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의원님들이 좀 꾸짖어 주셔야 되지 해볼게요.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일종의 이제 몇 가지 또 문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하면 고만지잖아요. 우리가 그걸 볼 길이 없잖아요. 제보는 들어오는데 그걸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저 사람 아니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꼬박꼬박 꼼꼼하게 우리가 챙겨 나가야 되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반에도
예, 오늘 그 우병우 증인의 태도를 보면 속 시원한 청문회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답답한 네, 청문회가 답답하겠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하나씩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 이 특검으로 가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팩트들을 네. 찾아서 하나씩 쌓아나가는 것이 오늘의 청문회의 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 그 정윤회 문건 파문 당시에 그러니까 이거를 대통령이 찌라시로 규정을 해서 사람들이 더 놀랐고 당시 이제 문건 유출로만 수사를 하고 이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 그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 핵심이 우병우 전 수석이다로 알려져 있지만 그 점에 대해서도 본인이 아는 바 없다. 없죠. 뭐 검찰 이때는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럼 검찰 수사 내용을 가지고 했다는데 그때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었다라는 증언이 나오니까 그때는 좀 주춤한 뭐 이런 건데 여전히 이분도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마찬가지로 증거가 나올 때만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을 네. 아는 저 머리 좋은 사람들이 법을 나쁘게 쓰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들이 그 두 사람이죠. 이렇게 하라고 이 사람들을 민정수석을 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에 했는지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대통령이 탄핵을 상한 이 상황에서 민정수석을 했던 사람이 여기 나와서 자기 몸 하나 보신을 위해서 비서실장과 둘이서 저러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공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만 살면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저런 정도 사명감을 갖고 지금 이 사람들이 최고 이 자리에 올라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옆에서 도왔다니 이 나라가 이 꼴이 됐겠죠. 자존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어차피 뭐 죄가 어떻게 밝혀져서 이 감옥을 살지 안 살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에서 그래도 좀 당당하게 자기의 그 의무라든지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였다라는 이 얘기를 이 사람들이 그 중심에서 온갖 걸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이 나라 국민들이 너무 불쌍하죠. 그러니까요. 국민들은 이렇게 분통이 터지고 열이 받는데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은 전혀 잘못한 여기서 원하는 게 없다. 뭐죠? 여기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고요. 그렇지. 맞아요. 예. 뭐냐고. 니들이 원하는 게 네가 뭐야? 반성하는 거잖아, 얘가 지금. 국회의원들이 얘네들을 야단치는 게 아니고 얘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는 몰랐는데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국민들한테 큰 폐해가 되는 거였다. 요즘 단어 유행하는 단어야. 그리고 국민들한테 누를 끼치게 됐다. 대통령한테만 충성을 하면 되는 줄 알았다. 대통령 옆에서 대통령을 돕는 사람인지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국정농단을 한 줄은 몰랐다. 지는 돈에서는 자유롭잖아요. 그럼 할 수 있잖아. 내가 법적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근데 나는 내 자리에서 정말 충성을 다해서 일을 했던 것뿐이었다. 내가 몰랐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국민들 앞에 사죄한다. 이걸 못해? 저렇게 누리고 산 놈들이 이걸 못해? 그게 화가 나는 거죠, 국민들은. 우리가 이렇게 화날 때는 국민들은 얼마나 더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마 지금 그 오늘 청문회 시청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의원님.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저 초반부터 사람은요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인간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아마 한국에서 못 살 겁니다. 우병우 씨는 더 이상 한국에 살기 어렵다. 어렵죠. 예. 저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 상태에서 얼굴 꼿꼿이 들고 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지금 이 1,500통의 지금 문자들이 오면서 분해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 아마도 기흥 골프장에서 사시던지 아니면 어디 외국으로 이민이라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사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23일 동안 도망 다녔는데 본인은 도망 다닌 거 아니랬잖아. 아니고 집이 시끄러워서. 예, 언론을 피했다. 아니 근데 언론에 떳떳한 사람들은요 절대 언론을 피하지 않습니다. 언론을 좋아하죠. 그리고 언론에 나고 싶어하죠. 그런데 언론을 피해 다녔다는 거는 도망이지. 도망인 거잖아요. 도망이란 단어를 모르는 것 같아. 예. 그런데다가 어디 있었냐고 의원님들이 계속 집중 추궁을 하니까 아주 당당하게 그건 밝히고 싶지 않다. 안 밝혀도 되는 겁니까? 사생활이에요? 사생활이라고 하겠죠. 밝히고 싶지 않은 것은 뭔가 구린 거죠. 근데 우리가 어디 있었는지 다 알잖아요. 시민 지금 제보로. 예, 탐사단들이 다 따라다녔기 때문에. 근데 그 어디에 있었던 도망을 다녔잖아요. 나오기 싫어서 네. 도망을 다녔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그 딸 시험도 못 보고 다니다가 딸이 이제 딸을 유급될까 봐. 예, 쪽으로 밀릴 것 같으니까 이제 나온 거죠. 딸 때문에. 그럼 나오는데 이제 간단한 거죠. 간단한 거죠.
그냥 최순실부터 모른다고 하면 그냥 끝까지 모르는 거거든요. 한 적 없다. 예. 우리가 작성하지 않았다. 모른다. 모른다. 근데 우병우 증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상금 나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왜 나왔냐? 그러니까 또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두렵다는 게 아니라 국민은 두려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자로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우병우 수석이 쓰는 말의 표현을 행간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무슨 그 문자 속에만 있고 이게 유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책만 본 거지. 그러니 법전만 본 거지. 법전만 사람은 들여다보고 없고. 사람은 없고 그랬던 거다. 그리고 민정수석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으로 알고 있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실제로는 대통령을 최순실을 위한 거였지. 자기 입신 영달을 위해서 자기를 그 자리에 놔준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야죠. 어떻게 들어간 자리인데. 아, 그 자리가 어떻게 그럼! 들어간 자리인데. 검사장 인사 그래서 두 번이나 떨어져가지고 물먹고. 끝나서 이제 우병우는 끝났다 하는데 네. 그 자리에 들어가서 쌍칼을 줬는데 네. 어떻게 들어간 자리인데 네. 최순실한테 잘해야지. 예, 뭐가 됐든 다. 저는 뭐 김기춘이라고 우병우를 쓰고 싶었겠습니까? 안 그랬겠어요? 오만 방자한 그 예. 후배를 예. 말도 잘 안 들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대통령 빨대로 들어오는데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간 자리인데 음. 최순실한테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최순실이 데려온 모든 사람들한테 다 나만 믿고 해라. 그러니까 최순실이 저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데는 우병우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병우가 모든 국가를 움직인 거죠. 당장 그러면 우병우 증인을 국감이 아니 국조가 끝나는 대로 바로 검찰이 하겠죠? 바로 아 좀 그럼요. 조치를 당연히 취해. 해야죠. 아마 이번 토요일 날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병우 구속 수사. 그러니까요. 예. 그 문제가 있고요, 의원님. 그리고 오후에는 또 이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조영욱 대위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똑같죠. 보십니까? 모른다. 없다. 한 적 없다. 모른다. 아무도 없다. 부모님밖에 없었다. 아무도 안 만났다. 아무 지시도 없었다. 그 기무사 관계자가 나와서 데려간 건 확실한 겁니까? 그 민주당 확실하다 그러죠. 예. 그런데 지금 똑같아요. 전법이 이들이 똑같다. 지금 국조에 나와서 미리 입을 맞추고 온 이것이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원천적으로 부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질문이 다 아닌 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아니요. 다. 근데 최순실을 몰라야 다음이 안 되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안다 그러면 그 뒤에 너무나 많은 질의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나 위증 아무것도 아니야. 위증으로 여태까지 뭐 감옥살이한 사람 한 명도 없어. 위증 오케이 고. 예. 나 최순실 몰라.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잘 버티면 끝난다.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국회의원님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측면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위증죄로 고발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아니죠. 그것도 이제 특검으로 가야 되고요. 네. 위증이 될 만한 지금 자료들을 이제 다들 준비들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그런 준비들을 했고. 네.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그냥 특검으로 특검으로 보내서 네. 거기서 하나하나 밝힐 만한 그 팩트들을 여기서 지금 하나씩 리스트업을 하는 것이 오늘 그 국조의 저는 역할이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은 지금 뭐 할 게 없어요. 이거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제 감정적으로 좀 흔들어 본다는 건데 네. 그것도 뭐 워낙 철갑을 들고 나와가지고 네. 그리고 너무 뻔뻔스럽습니다. 뻔뻔스러운데 하여튼 준비해야 돼. 오늘 예. 그만.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뭐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럼요. 정리를 좀 준비할 해야 게 될 것 너무 같은데요. 마무리 그래도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끝으로 우리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국민 여러분들 오늘 보실 포인트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 새누리당이 이렇게 분당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저 이완영이라는 간사가 모든 국회의원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하면서도 한 번도 자기 의견으로 뭘 한 적이 없습니다. 늘 어떤 임무를 갖고 와서 그걸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오늘 하는 거 보십시오. 저 참고인들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합의도 안 하고서는 참고인들 데려와서 다시 또 짜맞추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후에 아마 이완영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완영 의원과 또 이제 그 이만희 의원과 이런 분들은 우병우한테 질문하지 않습니다. 참고인한테만 질문합니다. 그 사람들 역할이 그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지금 역할은 딱 태블릿 PC가 최순실 게 아니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최순실이 법망에서 벗어난다. 박근혜와 둘이 동시에.
최순실 거가 아니다. 태블릿 PC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쪽에 모든 걸 모으고 있는 것이 이완영 간사의 미션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병우 증인은 제일 처음에 첫 번째 들어가는 관문에서부터 딱 철문을 닫았죠. 최순실을 모른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국정농단의 주역이었던 최순실을 모르면서 민정수석으로 저렇게 금이 환영해서 활동을 했을까요? 차은택한테도 나만 믿고 그냥 해라. 내가 다 알아서 한다. 안종범한테도 됐다. 내가 알아서 한다. 나만 믿고 해라. 모든 돈 걷는 거 이래도 되겠습니까? 안종범이 물었을 때 괜찮다. 그냥 가라. 차은택한테 누가 물었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병우가 하랬다. 차은택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최순실한테 너무 든든한 정부하고 연관이 돼서 모든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중요한 직책은 우병우였습니다. 그리고 김기춘은 그 중간에서 비서실장으로서 자기 역할 별로 또 없죠. 대통령이 우병우 만나봐라 하면 우병우 만났고요. 차은택 만나봐라 하면 차은택 만났고요. 근데 이 사람도 최순실 몰라야 돼요. 그때 그 고영태가 했던 얘기 생각나세요? 차은택이 했던 얘기 생각나세요? 김기춘한테 제가 그 친구들한테 물었잖아요. 김기춘이 어떤 사람이냐? 최순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고집이 세고 말을 잘 안 듣는 사람 같다. 그러니까 이 김기춘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아니고 최순실의 지령을 듣고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이 자존심이 상했겠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감히 그렇다 어따위가. 근데 우병우는 그렇지 않죠. 검사장 2번 떨어지고 절치부심하다가 최순실의 줄로 김장자 장모님의 힘으로 이 자리를 다시 와서 다시 쌍칼을 들지 않았습니까? 최순실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최순실의 모든 민원을 다 해결했겠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것을 지금 노출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증거가 이 증인들의 얘기로 지금 수감돼 있는 증인들의 얘기로밖에 밝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최순실을 모른다를 택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병우가 최순실을 모른다고 모든 걸 들은 것도 없고 자료를 작성도 하지 않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뚫고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 사람을 흔들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최순실을 모른다는데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하나 팩트들을 찾아서 그것을 특검에서 관심을 갖고 그 이야기들을 파헤치게끔 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처럼 할 거다라고 그러니까 일종의 예상 답변은 아니었나요? 모른다, 아니다, 뭐 이렇게 왜냐하면 계속 그런. 근데 이게 워낙 시기였기 김기춘보다는 때문에요. 그 지금 안종범이나 차은택 쪽으로 너무 연관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이 정도까지 잡아댈 거라고 최순실을 모른다고 할 줄은 진짜 몰랐어요. 민주당 그 내부에서 이제 논의할 때 그 정도는 인정할 왜냐하면 거다. 너무나 많은 그 증거가 있기 나왔기 때문에요. 때문에. 그 증인들로부터 자료가 아니고 증인들로부터 네, 나왔기 네. 때문에 우리는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딱 최순실을 모른다 할 때 다들 웃었잖아요. 네. 어이없는 웃음을 웃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오후 질의를 여러 가지를 조금 더 우리가 알겠습니다. 잔인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잔인하게 전략회의를- 하더라도 그 손혜원이나 우리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잔인하게 네. 저렇게 인신공격을 하나라고 미워하지 마시고요. 잔인하게 하겠다. 오후의 전략은 잔인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말씀이었습니다. 하여튼 오후의 전략을 위해서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야? 감사합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예.